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의회에 접수된 안건을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순천시의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장의 독선이라는 주장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당한 권한이라는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회 내부의 분열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비를 포함해 3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된 순천만 가든마켓. 지난주 준공식까지 가졌지만 언제 정식 운영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연양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도 수개월째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허유인 의장이 의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안건을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회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점 자체를 안 해보니까 의회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 의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순천시가 연양뜰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안건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란 겁니다. 가든마켓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시의 일방적 행정을 지적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중대한 문제다 보니까 회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시민들 다수의 의견이었고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냥 지금도 소통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 의장과 생각이 다른 일부 의원들은 의장의 독단적 판단을 맡겠다며 안건이 제출되면 다음 날 의무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것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한 불만이 있고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이 회의규칙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두고도 의원들 간의 생각이 달라 의회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행정사무감사 회의 방식을 변경할 것을 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현행 1:1 지리식 행정사무감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중앙정부의 국정감사도 일반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회 역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올해부터 회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보훈안보단체들이 시의회가 통합현충탑 예산을 2차례 삭감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 16개 보훈안보단체는 3년 통합 이후 수건사업이던 통합현충탑 건립이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시의회에서 2차례나 용역 예산이 삭감됐다며 최근 통합현충탑 건립 시기가 부적절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주철현 의원의 발언이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2차례 걸쳐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와 민주당 갑지역위원회의 오만함을 규탄한다며 여수시는 통합현충탑 조성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철강과 항만 물류업계에서는 아직 생산과 운송 차질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인근의 한 주유소. 요소수를 구매하려는 대형 화물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군이 비축해뒀던 재고 요소수가 긴급 공급되고 지역 산단 입주 기업에 요소수가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은 어렵습니다. 장거리를 운행을 안 한다고 봐야지. 왜냐면 한번 갔다 오면 요소수 사기가 힘드니까 운행을 잘 안 하려고 그랬지. 지역의 화물 운송 차량 기사들은 요소수 공급난이 길어지면 생업은 물론 운송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차를 매덕을 주고 사가지고 매달 들어가는 3,400의 할부를 갚아야 되려 그러면 매일같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손실도 있지만 이게 만일에 뭐 수출되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수입되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요소수 공급난이 아직 광양항 화물 운송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광양항에 하루 반출입하고 있는 컨테이너 차량은 5천여 대 수준. 요소수 공급난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터미널 내에서의 하역 장비 운용에도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도 내에서 하역을 하는 장비가 리치 스테커 등 총 109대 중 10대만이 요소수를 사용하는 장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항 내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역 작업은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질소 산화물 저감 설비 20여 대 가동해 아직 차질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 달분 재고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구매처 다변화 등 추가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공급 대란. 지역 철강 항만 물류업계도 요소수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 요소비료 특별 공급 물량 1,810톤을 배정해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 배정된 물량은 959톤으로 정부는 동계작물 재배에 필요한 요소비료의 기존 계약 물량은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낡고 오래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인 개보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83살 길광희 할머니에게 매년 겨울나기는 불편하고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방바닥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기 일쑤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지 않아 침대 밖으로 거동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방이 전혀 안 따서 겨울에는 이 컨대 큰 거 쳐요. 안 치면 방안도 안 되고 난로 저거라고 이 난로하고는 안 떼면 안 돼. 견딜 수가 없어 추워서.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다행히 사정이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공임대 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 덕분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로 베란다 샤시와 전등 교체는 물론 노후된 정도에 따라 대대적인 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장 그리고 방에 있는 문 좀 더 새로운 걸로 교체해드리고 싱크대, 화장실에 있는 타일 등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높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지자체로선 이 사업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대규모 이런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구청 예산, 자체 예산으로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5월 13일 날 기본 협약을 북구청과 LH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 근거해서 LH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주 전남 공공임대아파트 2,700가구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칠 예정으로 내년도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은 전면 또는 부분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고 전면 개보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 주거지와 이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 가구가 14,0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무안군의 인구가 9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만 명을 향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 자족도시 청사진도 그려지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허 벌판이었던 일로읍 오령지구가 대단히 아파트들로 숲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천여 세대가 입주를 끝냈고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4년에는 9천여 세대 2만 5천여 명의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도청 소재지를 끼고 있는 남학과 오령지구 택지 개발로 무안군의 인구는 30년 만인 지난 9월 9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될 오령지구 인구까지 따지면 3년 안에 10만 명 돌파도 예상됩니다. 무안군은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이란 기치로 도농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이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침체 일로의 농촌, 도농 간 균형 발전은 현안이자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앞지르게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도농 주민 간 정서적 통합이 걸림돌. 지금도 남학 신도시에서 군청에 있는 무한읍에 가려면 버스를 1시간 넘게 타야 하고 그나마 운행 횟수도 적는 등 거리적 단절감이 여전합니다. 너무 교통이 불편하고 뺑뺑 돌아가니까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굉장히 버스 노선이 불편해요. 또한 신도시의 부족한 학교 시설과 문화예술 인프라 등 인구 급증에 따른 성장통도 주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가 몰리는 신도시에 군청 제2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에 걸맞는 시 승격을 추진 중인 무안군. 도농복합형 자적도시 건설을 위한 슬기로운 해법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경찰이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반경 2km 이내의 주요 혼잡 교차로 등에 경찰관과 경찰 오토바이, 모범 운전자 등을 오전 6시부터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전에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여자 중학교인 광양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광양여자중학교는 남녀공학 추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이 과반으로 집계됐다며 남녀공학 추진 결정을 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양여중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하고 인근 도시개발지구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여순 사건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두 차례 시민 특강이 열립니다. 여순 10.19 범국민연대는 오늘과 오는 30일 순천 YMCA에서 1기 진화위 조사팀장 김구현 박사와 김주환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초청해 시민 특강을 개최합니다. 김구현 박사는 과거사위원회의 문제점과 여순사건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김주환 전 국장은 여순 사건과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광양시가 대규모 국도비 확보를 통해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시 예산 규모가 최종 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1조 2,255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2015년 6,395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시의 2020년 본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24.34%로 전년보다 0.25%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다음 달까지 국내산 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추와 고춧가루, 젓갈류와 천일염 등 김장철의 수요가 많은 품목들이고 도민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전남도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소아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관내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예약률은 35.2%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